어느 가을밤 찬바람이 옷깃을 스칠 때쯤 나는 대학 시절 절친했던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산골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 마을은 울창한 숲과 푸른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우리는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자 그곳을 선택했다. 마을에는 꽤나 유명한 펜션이 하나 있었는데 낡고 오래된 3층 건물이었지만 그 특유의 고풍스러움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우리가 도착한 날 해질녘이었다. 펜션 주인 할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친절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 속 어딘가 모를 슬픔이 잠겨있는 듯했다. 조금 오래된 건물이라 소음이 들릴 수도 있으니 유념하렴.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이 말을 남기고 방으로 돌아섰다. 우리는 방 안에 짐을 풀고 잠시 쉬다가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숲속에서 귀뚜라미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로 생각했지만 점점 더 선명해지는 그 소리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예전 펜션 주인의 딸이 실종된 뒤 10년째 같은 날마다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오랜만에 떠난 여행이라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밤이 되었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고요함 속에서 방문 덜컹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꼭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느낌이었다. 그 다음날 우리는 마을을 더 탐험하기로 했다. 숲 가장자리에는 작은 고택이 하나 있었는데 현지인들은 그곳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다. 고택 앞에 도착하자마자 싸늘한 기운이 몸을 감쌌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우리는 무심코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매우 낡고 먼지가 많았으며 곳곳에 끈끈한 거미줄이 드리워져 있었다. 기이한 것은 방 한가운데 커다란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거울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날 찾아줘. 그 글씨를 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공포에 사로잡힌 누리는 급히 그 집을 빠져나왔다. 마을로 돌아와 펜션 주인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녀는 우리에게 차분히 그 거울이 실종된 그녀의 딸의 유품임을 설명해 주었다. 실종된 날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물건이 바로 그 거울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불길한 마음에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깊은 밤 다시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이번에는 분명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고 눈을 떠보니 창밖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다. 친구들도 모두 밤새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 길로 우리는 펜션 주인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기로 했다. 그 후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할머니로부터 편지가 하나 도착했다. 그 편지에는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다. 고마워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오래된 거울의 사진 한 장이 담겨 있었다. 거울에는 더 이상 날 찾아줘라는 글귀가 없었다. 우리는 그 편지를 받고 기묘하게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아마도 그날 우리의 방문이 그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준 것일까. 지금도 그 마을과 펜션 그리고 그 거울은 문득문득 생각이 나곤 한다. 그리고 언제나 그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갔기를 바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썰들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소름 끼치는 경험을 전해줍니다. 그중 하나의 긴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한 산골 마을에는 귀신의 집으로 알려진 오래된 폐가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 집에서는 한 가족이 불행한 사고로 인해 모두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 집 주변은 죽은 자의 원혼이 맴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고 그곳을 지나야 할 때면 재빨리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흥미로운 이야기를 좋아하던 대학생들의 모임에서 이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총 4명의 친구들이었고 그중 한 명인 지우는 항상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없다고 주장하는 친구였죠. 그들은 늦은 밤 집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집에 가까이 오자 기괴한 한기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여름밤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 집 주인은 유달리 기분 나쁘게 싸늘했습니다. 집에 들어간 후 그들은 각각의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물건들이 널려 있었고 먼지가 쌓인 가구들은 수십 년간 아무도 돌보지 않았음을 짐작해 했습니다. 그때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소리가 그들 주변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부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발소리는 점점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친구들을 안심시키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멈춘 지점을 찾았을 때 지우는 갑자기 차가운 손에 어깨를 붙잡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겁먹지 않으려 했었지만 그 감촉은 너무 리얼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벽에 걸려있던 낡은 거울이 갑자기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금이 가고 그 틈 사이로 무언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얼굴을 한 형체였지만 눈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검은 눈동자가 친구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그곳을 빠져나오려던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허공에서 튀어나온 기이한 그림자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그때부터 방 안에는 의미불명의 속삭임 소리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인 그들은 있는 힘껏 달려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 기괴했던 소리와 느낌은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전력 질주하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그날 밤의 일을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을 떠날 때 보았던 낡은 거울에는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양은 마치 고통받는 얼굴들이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사건 이후 그들은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는 마을 주민들에게 조심스레 전해져 내려왔고 사람들은 그 집을 더더욱 꺼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곳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혹시 잊혀진 자들의 원혼이 아직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 공포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그 마을은 주변에 깊은 숲이 있었고 숲 속에는 오래된 저택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저택이 귀신 들린 집이라고 수군거렸고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하지만 그곳을 실제로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 집에 가면 저주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우리는 친구들끼리 모여 방학 때 할 만한 무서운 일을 찾아보자 했다. 그러다 한 친구가 그 저택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모두는 그 집을 직접 보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그러나 오히려 그 두려움이 우리를 더 자극했다. 결국 우리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날 밤 우리는 플래시라이트와 카메라를 챙겨 그 저택을 탐험하기로 했다. 산길을 따라 꼬불꼬불 숲 깊숙이 들어가니 정말로 오래되어 보이는 저택이 나타났다. 달빛 아래서 그 모습은 더욱 무시무시해 보였다. 나무는 썩어가고 있었으며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큰 문은 거대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뒷문은 반쯤 열린 상태였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속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벽에는 오래된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그 초상화들 속 얼굴들은 어디서든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친구들과 나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각자의 플래시라이트를 비추며 걸었다. 첫 번째 방은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이었다. 두 번째 방에는 낡은 가구들이 있었고 그 중 하나의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를 발견했다. 일기는 그 집에 살던 가족의 것 같았다. 그들은 행복한 가정이었지만 갑자기 슬픈 사건이 일어났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밤중에 불길한 꿈을 꾸었고 그 이후로 가족들에게 재앙이 닥쳤다고 했다. 아버지는 실종되고 어머니는 미쳐서 병원에 갇혔으며 남은 아이들은 떠났다. 얼마나 지났을까? 우리는 갑자기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뛰어다니는 듯한 발소리였다. 겁에 질린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누군가 위층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위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위층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비어있는 복도만이 우리를 맞았다. 우리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돌아왔다. 그때 낡은 창문이 문풍지의 바람소리와 함께 흔들렸다. 그러는 싸이 저녁은 깊어졌고 달은 더욱 높이 떠올랐다.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며 소리쳤다. 그는 뭔가 타는 냄새가 난다고 했다. 우리 모두 곧바로 해당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오래된 벽난로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주 약하게 타고 있는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 사용한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당황하고 겁이 나서 순간 패닉에 빠졌다. 그때였다. 문득 저택 전체에 바람소리가 울리며 복도 끝에서 그림자가 보였다. 그 그림자는 우리가 처음에 봤던 초상화 속의 얼굴들과 같았다.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다. 저택의 구조는 복잡했고 우리는 출구를 찾기 위해 서둘러 여러 방을 지나쳤다. 그 와중에 문득 들린 아기의 울음소리, 낡은 피아노에서 들려오는 단조로운 음률,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간헐적인 웃음소리가 우리의 귓가를 스쳤다. 마침내 우리는 저택의 뒷문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친구들 또한 전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우리는 숲속을 통해 온 힘을 다해 달렸다. 바람은 우리를 뒤쫓고 나무들은 마치 우리를 붙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무엇인가 보았다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 순간 우리는 결코 저택을 다시 찾지 말자는 암묵적인 약속을 했다. 그 후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밤의 경험은 결코 잊히지 않았다. 지금도 때로는 꿈속에서 그 저택을 방문하게 된다. 그때마다 나는 그곳에서 나를 부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저택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스러운 예감이 든다.